안녕하세요.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제가 올리는데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은영이의 바른 정착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떠나는 과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잡혔다가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조선족을 만나게 됐거든요. 조선족 사람들을.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오는 게 중국 조선족 사람들도 하늘의 별 따기던 시절이에요. 1, 2, 3년만 오면 한 40만 원씩 벌어 갖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 월급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150에서 300이었어요. 많이 벌면 500, 600. 공무원들이 800 정도. 그런 시기였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로또 복권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중국 신랑 친척들 이야기예요. 제가 살던 곳은 한족 동네였고 우리 그 애기 아빠의 길림성이란 조선족 동네로 피신을 갔었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거기서 조선족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또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갈 때는 빚더미였는데 그거 갔다 와서 빚 갚고 아파트 엄청난 그 시기에 고급 아파트 사고 국수 공장 차리고 회사를 하나 차리더라고요. 직원들 거느리고 납품하고. 그거를 몇 달 동안 봤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데가 정말 잘 사는 곳이구나.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또 미국의 앞잡이고 이런 그 아주 민족의 반역자로만 생각했거든요. 하고 저희를 잡으면 짐승처럼 잡아먹고 피를 뽑고 또 살은 살대로 팔고 뼈는 뼈대로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생지옥이라고 저는 22년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또 뚜악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오래 못 있으니까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아이 데리고 전매기 아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부터 떠돌이 생활할 때부터 라디오를 들었어요. 듣고 집에 와서도 계속 들었죠. 들었는데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 KBS 한국방송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갔다 와서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밥 먹는 것도 맛있는지 머리알 씹는 것 같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연맹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모든 게. 그러다가 제가 발광을 했어요. 처음에 넘어왔을 때 들어갔던 집, 그 집 전화번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다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한테 애기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왜냐면 그때 한국에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님, 자기네가 절을 세울 건데 거기 한국 스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거해 스님이라고. 그 스님을 만나게끔 해준대요. 얼마 있다 연락이 왔는데 만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애기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간다는 꿈이 얼마나 큰 꿈인데요. 그때 중국 땅에서는 한국 보내준다라고 하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피해 사례가. 너도 나도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을 진짜 만난다? 라고 하니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해 스님하고 그때 보살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좋은 식당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풍채가 진짜 태양, 달덩어리, 달에다가 빛이 나더라고요. 엄청 하얗고 인자하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봐 주면서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제 아이를 친아이처럼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끼강끼강 오니까 그 보살님한테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사서 애기 분유 이런 거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사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대화를 했죠. 스님 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이야기 드리고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심정은 덧대 없는 터진 배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폭풍만 난 구멍 뚫린 배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기다려라고 하는 게 저는 막 아쉽더라고요. 근데 시컷 맛있는 거 먹고 저 많이 위로해 주시고 보낼 때 스님이 저한테 공부하라고 7,000원을 주셨어요. 중국 돈 7,000원이면 로또 복권 맞은 그런 행운이었어요. 그걸 돈을 이렇게 한쪽에다 주지 않고 세 개로 이렇게 봉투에다 나눠서 접어 주셨는데 누구한테 보이지 말고 요거 가지고 가서 피신해 있고 공부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왔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있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잡혀갔던 그 공포에. 그래가지고 제가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힘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돈이 없으니까 한 발자기도 못 나갔었고 뭐 또 다른 꿈을 꿔보질 못했었거든요. 허용하는 선 안에서 돈을 주면 버스표만 갖고 갔다 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붙었으니까. 근데 남편을 애기 아빠를 설득했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도망자의 신세로. 그리고 내가 도망가면 이 아이는 잡혀가면 아이는 또 뭐가 되냐.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갈 건데 이 아이는 또 북한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겠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을 가게 됐어요. 대사관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남편과 동행을 했죠. 애기 아빠랑 동행을 해서 대사관을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사관에서 탈북민들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 가가지고 거절을 당했죠. 근데 들어는 주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영사관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경 대사관에 갔다가 지금은 대사관이 없어졌어요. 그 아파트에 영사관으로 갔어요. 영사관으로 가서 우리 때는 막 뭐 경찰이 붙잡고 할 때 아니었어요. 그냥 행진하고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대사관에서 저를 유심히 봤던 사람이 있어요. 기무사 파견이 나가 있었어요. 그때 기무사 쪽에서. 그분이 저를 보고 영사관을 찾아가는지 안 찾아갔는지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가니까 이미 그분이 와 있었어요. 근데 영사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영사를 만났어요. 어영사라고. 양영사. 그래서 양영사님이라고. 근데 그분 딱 만나가지고 제가 저 한국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아기를 안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더니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섰는데 기무사 그분이 나서졌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군인 출신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북한 군부대에 대해서 방방곡곡 알 때가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기무사가 군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세워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짜 그냥 종이장이어도 좋으니 가짜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에 다시 찾아오라고. 근데 그 영사관이 집과 가까운 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심양 영사관이 집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때 또 이제 애기 보고 그분이 저한테 중국 돈 9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애기 아빠랑 다시 북경에서 심양 쪽으로 왔죠. 와서 집에서 다시 며칠 재충전하고 가짜 서류를 샀어요. 사가지고 심양 영사관의 앞에 딱 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 지금 이렇게 서류를 만들고 영사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100% 믿지 않았어요. 문화 차이에서 온다니까요. 북한에는 속고 속이는 세상이잖아요. 속아서 세뇌당하고 거기서 뛰쳐나왔잖아요. 또 중국에 와서도 행복도 잠시고 배부른 것도 행복하다는 걸 잠시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나라 없는 서러움, 또 이제 불법 체류자의 서러움,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그 서러움.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이 삶의 살얼음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막연하게 또 전화를 걸었죠. 스님의 도움이 가장 컸어요. 7,000원 가지고 샀어요. 그 안에 돈으로 가짜를 사서 영사관 앞에 딱 걸어가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진짜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쾅쾅쾅쾅 쿵쾅쿵쾅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 이렇게 서류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심양 영사관 건물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번 출구는 영원 2번을 일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2번 출구 2번 창구로 들어가세요라고 해서 2번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중국 조선족이 새까맣게 앉아 있더라고요. 줄 서서 그 코너에. 근데 저는 번호표도 안 뽑고 2번에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인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토하는 척하고 저한테 그때 일주일인가 언젠가 시간 터울을 줬어요. 막 이 정신이 막 헷가닥 나간 것처럼 좋아가지고 그 기억을 잘 못하는데 차간 시간을 줘서 다 접수하고 나와서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만저만해서 언제까지 오래요? 라고 했더니 그날 와서 들어가서 받아서 나와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또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그 조선족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때 당시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니까요.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그 막 한 개 동네가 그거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주고 왔잖아요. 주고 와서 집에 와서 기다리는데 그 하루가 1년처럼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사관으로 갔어요. 날짜 도달해서 갔는데 30일 비자 받은 여권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 기뻐서 나오자마자 그 양영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사님 나 이제 이거 받았다고. 영사님 저 이제 이거 여권을 받았는데 30일 비자예요 라고 하니까 영사님이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참 따뜻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여권을 만들 때 그 영사님이 그러셨어요. 친가족처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너가 가다가 혹시 애기 아빠가 신고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가 도망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이 거랑 남편 거랑 같이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반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살겠다는 마음도 확고하지도 않았고 남조선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 있을지 죽을지는 100% 확답을 못했었어요. 그냥 또 도피였어요. 중국에서의 그 불안한 쫓기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꿈에도 그리던 그 시기에 중국 조선족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30일 비자를 제가 손에 쥐었어요. 그걸 갖는 순간 희망이 생겼고 또 이제 그 와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의 대우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북경 왔다 갔다 하고 100번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하는 태어도는 늘 뭐 밥을 먹겠으면 먹고 들어오겠으면 오고 인사해도 그냥 뭐 일하는 거 계속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의 스님 하면은 나에게 표현하자고 하면 전부였어요. 그 시기에 그분이 주신 돈으로 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시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스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마음가짐대로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중국 제2의 중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곳에서 또 버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중국 탈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어요. 이제 다음에는 한국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중국 신양 공항에서 한국에 도착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